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작성을 해보기로 한 이 함수들을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작성을 했을 텐데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번째 연습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이제 이 예시에서와 같이 어떤 리스트가 있으면 일단 히스토그램을 이제 먼저 구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예전에 우리가 11장에서 작성했던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에서와 같이 AAB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전달해서 히스토그램을 일단 구하고요. 자, 이 히스토그램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자, choose from hist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러한 과정을 좀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떤 리스트 우리가 랜덤 초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하나하나 다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별개로 생각한다면 동일한 확률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원소를 여러 개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그 녀석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작성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히스토그램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처럼 A가 2번, B가 1번 이라고 나왔다면 우리가 이런 히스토그램을 이제 받아들여서 choose from hist에서는 거꾸로 다시 이 히스토그램으로부터 이 리스트를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A가 2번 나타나고 B가 1번 나타나는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트로부터 랜덤 초이스를 우리가 호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랜덤을 일단 필요하니까 이전에 임포트를 했다면 필요 없을 거고요. 아니라면 이제 임포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define choose underscore from underscore hist h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히스토그램을 가리키는 파라미터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딕셔너리 안에 있는 값들을 중복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니까 empty 리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H라고 하는 히스토그램, 딕셔너리의 구조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키들을 다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 혹은 P가 되겠죠? 자, 그러한 것을 그 value만큼 반복해서 우리가 이 values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K가 키니까 키를 하나를 가진 리스트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H라고 하는 이 딕셔너리에서의 value 값은 이렇게 키가 되는 K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값이 이제 정수값이 나올 텐데 앞에 있는 리스트를 이 정수만큼 곱한다는 얘기는 이 K를 이 숫자만큼 반복해서 원소를 이제 반복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새로운 리스트를 기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것이 리스트니까 append가 아니라 extend로 하면 이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values라는 리스트에 추가를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랜덤 초이스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고요. 자, 한번
그 위에서 우리가 히스트라고 하는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위에서 우리가 얻은 hist라는 히스토그램을 전달을 해서 하나의 값을 얻게 되고 나면 A 혹은 B가 나올 텐데, 정말 그러한 것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A가 3분의 2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 B를 3분의 1의 확률로 선택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선택한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기보다는 선택한 값들의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용도로 히스토그램 2를 만들었습니다. 딕셔너리로. 초기값은 0이죠. 자, 그래서 hist2에다가 x라는 값이 나오면 그 값을 키로 하는 밸류 값을 하나를 증가를 시키면 히스토그램 2가 choose from hist라는 것을 통해서 생성한 그런 랜덤 넘버들의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 900번 정도 반복을 해보죠. 자, 어떤가요? 900번 반복했더니 A가 그 중에 602번, 그 중에 298번이 B가 선택이 됐다는 뜻이겠죠? 네, 900 중에서 600은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데 602는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B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choose from his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와 같이 그 히스토그램에 있는 그 프리퀀시에 비례해서 그런 확률로 선택을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잘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 함수에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키가 굉장히 많으면 이 values라고 하는 리스트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자, 굉장히 커지는 이 리스트를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새로 생성을 하고 랜덤하게 선택을 하는데요. 약간 이제 그런 경우에는 즉 values의 라는 리스트가 이제 굉장히 커지면 이게 비효율적인 그런 함수가 될 텐데요. 추후에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습 문제들을 봤는데요. 그런 연습 문제들의 답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처음 있는 것은 그 텍스트 파일을 읽어드려서 각각의 라인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라인에 있는 단어들을 이제 히스토그램을 이제 추가를 해서 히스토그램을 계산하고 그것을 리턴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죠. 자, 이때 각각의 라인에 대해서 라인을 처리하는 process 라인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따로 작성을 했었고요. 자, 그 함수에서는 이 대쉬를 빈칸으로 바꾸고 그래서 빈칸을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서 거기 있는 단어들을 이제 펑츄에이션이라던가 와이스페이스, 좀 길어서 지금 일부가 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뒤에 나온 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부 소문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제 워드의 랭스가 0인 경우는 제외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엠마를 이제 읽어드려서 우리가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작성을 했었습니다. 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emma.txt는 아니었고 emma.txt는 이제 앞에 설명이 있는 헤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제거한
emma-a.txt 파일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example, 그러니까 연습 문제들에서는 이 emma라고 하는 소설책에 등장하는 전체 단어의 개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 그리고 각 단어들마다 사용된 빈도수, 이런 것들을 출력을 했었죠. 자, 전체 그 단어의 개수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에 있는 그 빈도수들을 리스트 형태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썸을 해서 계산을 했었고요.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는 이 히스토그램의 크기를 계산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출력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emma라고 하는 소설책에 쓰여진 전체 단어는 뭐 16만 개 정도, 그 중에 서로 다른 단어는 7,200개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은 이러한 단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20개의 단어들을 한번 우리가 추출을 해 봤었는데요. 자, 그런 일을 하는 함수로서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자, most common에서는 그 key value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value가 앞에 오도록 리스트를 만들고, 자, 이런 t를 이제 sort를 해서 우리가 소팅이 된 결과를 리턴을 하는 함수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사용을 해서 상위 10개를 알고 싶다면 여기에 슬라이스로 이렇게 t에서 그 상위 10개를 선택을 해서 출력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뭐 to, the, and 뭐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sort를 사용하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법들도 살펴봤었죠. 여기 있는 그 다큐멘트를 이제 참고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부분인데요. 옵셔널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해서 조금 전에 작성했던 most common을 약간 좀 변경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most common이라고 하는 함수는 일단은 뭐 정렬을 이제 하고 나서 리스트를 이제 리턴을 하는데, 자, 그걸 가지고 출력을 할 때 10개를 출력을 하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5개를 출력을 해보기도 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개수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함수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는 겁니다. print most common인데요. 자, 히스토그램을 전달을 하는데, 그러면 앞에서 작성했던 most common을 활용해서 정렬을 한 그런 리스트를 얻고요. 그 리스트로부터 앞에 있는 상위 num이라고 하는 개수만큼을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 함수의 파라미터로 hist뿐만 아니라 num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num에다가 equal 10이라고 함수 정의에서 이와 같이 쓰게 되면 이 두 번째 파라미터는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옵셔널 파라미터, 선택적인 그러한 파라미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것은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옵셔널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 print most commo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hist만 전달을 하고 num은 전달을 하지 않고도 호출을 할 수가 있죠. 자, 물론 이렇게 num을 생략을 하게 되면 이 10이라고 써준 값을 디폴트 값으로 해서 이 함수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개를 출력하고 싶으면 굳이 10을 넣어주지 않고 hist만 전달을 해도 됩니다. 자, 물론
10개가 아니라 뭐 20개, 5개 좀 다르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그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면 생략을 하지 않고 실제로 아규먼트를 넘겨주면은 그 값이 그 넘버의 값이 돼서 그만큼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전달하게 되면 디폴트 밸류가 조금 전에 10이었는데 그 값을 이제 덮어 쓰게 됩니다. override 해서 10을 무시하고 전달된 값만큼 수행을 하겠습니다. 옵셔널 파라미터 쓰는 방법들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그 옵셔널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아규먼트인데요. 그러한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를 required, 필수적인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함수를 작성할 때 required, 필수적인 파라미터하고 옵셔널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필수 파라미터들 앞에다가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옵셔널을 뒤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required 파라미터는 먼저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옵셔널 파라미터가 나오도록 함수를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봤던 이제 연습 문제가 그 was.txt라고 하는 그 단어장들로부터 단어들을 쭉 읽어서 엠마라고 하는 소설책에는 등장하는 단어지만 이 단어장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기를 원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일종의 집합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즉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한다면 엠마라고 하는 책에 쓰여진 단어들의 집합에서 이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의 집합을 생각해서 차집합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작성할 때는 그 단어장에는 없지만 책에는 있는 그런 단어들을 리스트의 멤버로, 원소로 이렇게 쭉 추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는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ubtract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냥 코드로만 작성을 했었는데, 자, D1, D2는 각각의 파일로부터 구성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물론 이 히스토그램은 이제 딕셔너리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D1에는 있지만 D2에는 없는 단어들을 다 모아서 이번에는 딕셔너리에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딕셔너리에는 키와 밸류가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이제 키로서 우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들을 기록할 empty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고 result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D1에 있는 모든 키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키가 D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 키를 추가를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이 키가 하나의 단어인데 그 단어 자체를 이제 이 result라고 하는 딕셔너리의 키로 우리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딕셔너리가 되기 때문에 키뿐만 아니라 밸류 값도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단어가 한쪽에만 있는지만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키값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밸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할당을 했는데요. 그냥 none이라고 그냥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result를 return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그 한쪽에는 있지만 다른 쪽에는 없는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각각의 그 파일로부터 히스토그램을 이제 얻어내고, 자, 여기서 이름은 좀 다르게 있습니다. 단어장들로부터 얻어내는 히스토그램을 was라고 불렀고요. 물론 이제 딕셔너리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작성한 subtrac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return을
하면 이 diff 자체가 딕셔너리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하나씩 출력을 할 때는 포문을 써서 그 키 값들만 쭉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그러한 것과 이제 유사하게 어퍼스트로피 s가 붙은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종의 이제 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집합의 개념에서 차집합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러한 개념은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해서 집합에서 연산을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본 데이터 구조 이외에 셋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집합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구조 셋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앞에서 우리가 구성한 것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좀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분은 다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자, 셋을 보죠. 일단 셋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셋이 수학적으로 집합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한번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죠. 자, 셋을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어떤 시퀀스를 이 셋이라고 하는 함수에 전달하게 되면 이 시퀀스에 있는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성분으로 하는 집합을 만드는데, 수학적으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러 개가 이제 중복이 되더라도 집합에서는 하나의 원소로 간주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죠. 자, 어떤가요? 바나나에는 A가 여러 번 등장하고 N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이런 B, A, N, A, N, A라는 글자들, 문자들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 보니까 A는 하나, B도 하나, N도 하나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수학적으로 우리가 집합을 생각을 할 때 그 집합의 원소는 그냥 딱 한 번씩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는 거죠. 여러 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셋을 써보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앞뒤에 이런 중괄호가 있는데요. 이 중괄호가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기호죠. 그래서 이것이 수학적인 집합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과 같이 직접 이 괄호를, 중괄호를 쓰게 되면 셋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셋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 원소를 같은 것을 반복을 한다 하더라도 집합이기 때문에 2가 한 번만 실질적으로 멤버로 포함이 됩니다. 자, A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보면 셋이라고 되어 있죠. 자, 셋이라고 하는 함수에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으면 empty set, 즉 공집합을 이제 생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약간 셋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긴 할 텐데, 자, 이게 뭐죠? 이거는 딕셔너리죠. 자, 딕셔너리를 이제 셋으로 이제 변환을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딕셔너리를 셋으로 변환하면 무엇을 변환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변환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딕셔너리에 있는 키가 하나씩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만듭니다. 이때 이 value는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값은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문제, 즉 소설책에는 있는 단어지만
단어장에는 없는 단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집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차집합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히스트하고 워즈를 잠깐 보죠. 히스트는 네,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네, 없네요. 네, 지금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는 뭐 간단한 것을 이제 아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히스트하고 워즈를 이제 구성을 하고 나서 이제 하는 것인데, 히스트는 이제 엠마를 읽어서 히스토그램을 작성한 것을 히스트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뭐 히스트를 또 바꿔서 우리가 작업을 해서 워즈하고 히스트가 좀 바뀌어 있는데, 네, 여기서 자, 히스트를 다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즈를 한번 다시 만들죠. 네, 여기 있네. 지금 이름을 이제 히스트2라고 해가지고 조금 다른데, 자, 이 코드를 옮깁시다. 자, 얘는 히스트, 얘는 이제 워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딕셔너리인데, 지금 방금 딕셔너리를 셋으로 바꿀 때 키 값들의 집합으로 지금 바꾸니까 히스트를 셋으로 바꾸고 A라고 부르고요. was를 셋으로 바꾸고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엠마에는 있지만 was 리스트에는 없는 단어를 원하기 때문에 집합 입장에선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차집합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말 그대로 뺄셈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자, 물론 단어가 굉장히 많아서 뭐 제대로 잘 작동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작은 집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셋을 하나 만들고요. 자, A 빼기 B를 해볼까요? 지금 A는 1, 2, 3을 원소로 하고 있고 B는 3, 5, 6을 원소로 하고 있습니다. 즉 3이 공통적인데 A에서 B를 빼면 1, 2만 남아야 되겠죠? 네, 잘 작동을 합니다. 자, 앰퍼샌드를 하나를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뭘 한 것 같나요? 네, 두 집합의 교집합을 계산한 것 같죠? 자, 여기 바를 하나 붙이면 합집합을 계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뺄셈은 차집합, 앰퍼샌드는 교집합, 바는 합집합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디퍼런스도 마찬가지고, 자, A라는 셋의 메소드에 인터섹션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그 메소드에 B라는 셋을 넣어주면 A와 B의 교집합을 계산하고요. 비슷하게 유니온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보면 A와 B의 합집합, 그 다음에 디퍼런스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A에서 B를 뺀 차집합을 계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셋은 뮤터블 오브젝트인데요. 셋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딕셔너리랑 비슷하게, 자, 원소를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하나로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셋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만들어진 셋의 원소를 추가할 때는 인덱스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요. add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기존에 만들어진 집합 1, 2, 3을 원소로 하고 있는 집합이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원소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 3에다가 2라는 문자가 추가가 됐죠. 자, 이런 걸로 봐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셋이 변경이 됩니다. 즉, 뮤터블 오브젝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셋의 관계를 이제 이용을 해보면 히스토리에는 있지만 워즈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뺄셈, 사집합으로 쉽게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셋을 사용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랜덤하게 단어를 이제 생성하는 그러한 과정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앞에서 작성했던 함수는 약간 좀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 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코드가 좀 다르기는 한데요. 자, H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구성한 딕셔너리입니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자, T라고 하는 empty 리스트를 만들고 H에 있는 키와 밸류의 페어를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item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 word하고 frequency를 한꺼번에 어사인을 하기 위해서 tuple assignment를 포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empty list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word가 frequency만큼 반복이 되는 거니까 그 word 하나를 가진 리스트를 frequency만큼 늘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같은 word가 frequency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트를 t에 추가를 해서 extend를 하고, 그런 t를 구성한 다음에 랜덤 초이스로 랜덤 초이스로 하나를 골라내면 히스토그램에 있는 그 프리퀀시에 비례하는 확률로 랜덤 워드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과 유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랜덤하게 페이지를 핀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냥 그 중에서 한 단어를 랜덤하게 딱 가리키는 그런 과정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작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책에 있는 그 단어들이 사용된 빈도수에 맞게 랜덤하게 단어를 이제 골라내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함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요.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한 엠마라고 하는 책에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가지고 이 t라고 하는 리스트를 새로 구성을 하게 되면 결국 단어가 등장한 횟수만큼 단어를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결국 엠마라고 하는 책 전체만큼이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리스트가 생성이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랜덤하게 추출하기 위해서 매번 이런 커다란 리스트를 생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는 이러한 리스트를 매번 랜덤한 단어를 추출할 때마다 매번 생성하지 않고 한번 생성한 다음에 그 생성된 리스트를 다시 계속 활용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트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앞에서 얘기한 부분만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가 소개한 함수는 random word라는 함수였는데, 이 random word는 이제 매번 여러 가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자, 앞에 히스트라고 하는 게 엠마로부터 만들어낸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이 책에서 랜덤하게 사용된 빈도수에 비례해서 5개
개의 단어를 5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his, them, that, is, rising 이라고 하는 5개의 단어를 골라냈는데 이런 단어를 골라낼 때마다 내부적으로 리스트 T를 계속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한 단어를 골라내고 나서 이제 그 리스트는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리스트를 이제 만드는 일만 하고요. 자, choose word에서는 그 리스트, 생성된 리스트를 전달하면 거기서 random.choice를 가지고 선택하는 그러한 일을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따로 구분을 해서 다음과 같이 히스트를 통해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같은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계속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주겠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빠른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타임 모듈에 있는 타이머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을 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뽑아 보니까 마치 엠마라고 하는 책에 있는 단어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뽑아 가지고 문장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약간은 문장 같지 않은 그런 문장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그럴듯한 문장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마코프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마코프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자세히 따로 살펴보진 않을 건데요. 마치 이제 AI가 사람을 흉내를 내서 어떤 글을 이제 작성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마코프 어널리시스를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마코프 어널리시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책에 있는 단어들을 쭉 모아놓고 그 단어들 중에서 랜덤하게 단어를 뽑아 보면 그 소설책을 쓴 사람의 문체나 아니면 단어와 비슷하게 문장을 구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로서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물론 그런 마코프 어널리시스 방법에서는 이렇게 랜덤하게 그 단어들을 추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랜덤하게 추출하게 되면은 그 동사니 그 명사니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쭉 나오다 보니까 전혀 문장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코프 어널리시스에서는 앞에 있는 단어를 하나 추출하고 나면 그 뒤에 있는 단어를 추출할 때 일종의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자, 그러한 방식으로 컴퓨터가 마치 글을 쓰는 것처럼 글을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코프 어널리시스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는 랜덤하게 골라내는 이 함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리스트를 한번 생성을 하고 그 리스트를 매번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리스트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조금 비효율적인 그러한 방법인데요. 이것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이러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보다 example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example을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간단한 히스토그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A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나오고, B가 2번 나오고, C가 뭐 4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9개가 나오는 건데요. A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이런 히스토그램이 전달이 되면, A는 9분의 3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 B는 9분의 2의 확률로 선택을 하고, C는 9분의 4의 확률로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했던 방법은 이걸 가지고 A를 3개, 그 다음에 B를 2개, 그 다음에 C를 4개. 좀 힘드니까 점점 좀 하죠.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를 사용해서 랜덤 초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같은 A가 여러 번, 같은 B가 여러 번, 같은 C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리스트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엠마라는 단어를 보면은, 엠마라는 책을 보면 그 단어들의 개체수가 한 16만 개 정도였는데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단어는 한 7,000개 정도였죠. 그래서 7,000개의 단어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16만 개로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확률로 우리가 선택을 하길 바라니까, 자, 1부터 9까지에서 유니폼하게 이제 같은 확률로 인티저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1, 2, 3, 그래서 이제 9까지 9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이제 랜디 인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 숫자가 1이나 2나 3이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A라는 문자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4나 5가 나오면 B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6, 7, 8, 9 4개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면 C를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A, B, C 3개의 문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A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가 될까요? 네, 1부터 9 사이니까 모두 9개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1 또는 2 또는 3이 나오면 A가 선택이 되는 거니까 9분의 3의 확률로 A가 선택이 됩니다. 비슷하게 B는 4 또는 5가 나올 때 선택이 되는 거니까 9분의 2가 나오는 거고, 확률이 9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B를 선택을 하는 거죠. C는 네, 9분의 4의 확률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르면 될 것 같아서, 자, 이런 히스토그램이 오면은, 자,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도수들을 가지고 이런 숫자의 범위를 우리가 먼저 계산을 하겠습니다. 즉, 처음에 3이 오면은, 자, 3을 쓰고요. 그 다음에, 즉, A가 나올 수 있는 이 경계가 되는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2가 나오니까 3하고 2를 더해서 5를 이제 기록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5가 뭐냐면, B가 나오게 하는 가장 큰 값입니다. 그리고 B가 언제 나오냐면 3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 나오면 A가 선택을 하면 되고요. 3보다는 크지만 5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면 B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에 대한 프리퀀시가 4가 되는 경우에는, 자, 앞에 있는 5에다가 4를 더해서 9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9가 마찬가지로 C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9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값을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러한 값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1부터 9 사이의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뭐 4가 나왔다. 그러면 이 4가 3하고 5하고 9 사이에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보고 A, B, C를 선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4는 3보다는 크지만 5보다는 같거나 작은 거니까 두 번째 원소인 B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7이 나왔다 그러면은 7은 5보다는 크지만 9보다는 같거나 작으니까 그 세 번째 이러한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프리퀀시들을 이용해서 이 값을 만듭니다. 자, 이 값은 누적을 하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큐뮬러티브 썸이 되겠습니다. 즉 3 더하기 2, 5, 다시 거기다 4를 더해서 9. 그런 다음에 1부터 9,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을 3, 2, 4를 다 더한 값이라고 한다면 n을 우리는 1부터 n 사이에서 값을 선택을 할 텐데요. 그 값을 이제 k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큐뮬러티브 썸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인덱스를 찾습니다. 이것을 뭐 C라고 이름을 붙이면 C, I 하고 K 값을 봤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바로 전에 있는 것보다는 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인덱스 i를 찾습니다. 자, 이런 인덱스 i를 찾고 그 인덱스 i에 해당하는 값을 이제 골라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인덱스 값을 찾을 때 우리가 바이섹션 방법을 사용을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인덱스 i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섹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인덱스가 제일 작은 게 0이고요. 제일 큰 게 지금 2가 되죠. 인덱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i 인덱스는 a를 0으로 하고요. b를 2로 한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어디쯤 있을지를 이제 바이섹션 방법을 찾는 것은 a하고 b 사이의 가운데 값을 하나 생각을 합니다. c를. 그래서 c 값 c로 하면 좀 헷갈리겠네요. 네. 여기를 c 값으로 하지 말고요. 여기를 s라고 할게요. 자, a하고 b하고 c는 전부 인덱스를 나타내는 이제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c를 a와 b의 가운데 점으로 잡은 다음에 c에서의 값이 즉 sc의 값이 k보다 같거나 크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인덱스 i는 이쪽에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범위가 a하고 b 사이에서 a하고 c 사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k가 sc보다 크게 되면 인덱스가 나타나는 범위는 a, c, b 범위 중에서 이쪽 범위에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체 중에서 반을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로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을 하기 전에 한번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find index. 자, cumulative sum을 이제 계산을 이제 했다고 치고요. cumulative sum은 뭐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은 거니까 cumulative sum을 이제 계산했다고 치고, 자,
K라고 하는 이제 랜덤 넘버가 생성이 됐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자, 이 큐뮬러티브 썸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나올 텐데 인덱스 입장에서는 가장 처음이 0부터 시작하고요.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랭스에서 1을 뺀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 전체 범위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데 바이섹션 방법으로 쭉 찾아 나가다가 A하고 B 사이가 더 이상 그 차이가 없게 되면 즉 A랑 B랑 같게 되거나 하면 우리가 그 원하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자, A하고 B 사이가 한 개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 점을 하나 찾고요. 자, 근데 이 녀석이 인티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플로우 디비전을 썼습니다. 자, C에서의 이 큐뮬러티브 썸과 K 값을 비교해서 K가 이것보다 이하가 되면 A하고 B 전체 범위에서 아래쪽 반쪽에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를 C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전체 찾을 범위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원하는 인덱스가 상위 반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A를 바꿉니다. A를 C가 아니라 C 플러스 1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C라고 하는 인덱스가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 C 플러스 1보다는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C를 이렇게 하나 늘렸고요. 자,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가 B-A가 같아지면 0이 되면 그때 A 혹은 B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인덱스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 그것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큐뮬러티브 썸을 임의로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 경우에 랜덤 넘버가 26이 나왔다. 그러면은 26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나요? 20하고 32,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인덱스가 0, 1, 2, 3, 4, 5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5가 잘 나왔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것을 좀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A, B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출력을 했습니다. 즉, 제일 처음에는 이 전체 이 큐뮬러티브 썸이 모두 몇 개죠?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인덱스의 범위를 0부터 6 이하의 인덱스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가운데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다라고 판단해서 인덱스 입장에서 4하고 6 사이에 있다 라고 줄인 거죠. 요 while문을 한번 하면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4하고 6 사이에 있는 가운데 값을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는 인덱스가 4하고 5 사이에 있다. 다시 4하고 5 사이에 있는 또 값을 하나 조사해 보니까 물론 4 아니면 5가 될 텐데요. 그랬더니 자, 5하고 5 사이에 있다. 즉 5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5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find index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단어들을 다 얻어옵니다. 리스트로. 자,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다른 단어들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엠마라고 하는 책의 경우에는 16만 개가 아니라 한 7,0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큐뮬러티브 프리퀀시를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 프리퀀시 값을 0으로 출발한 다음에 여기 있는 단어들, 키 값들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누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워드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의 value, 즉 도수를 계산을 하고 그 값을 이전 값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덧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cumulative frequency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원소는 뭐가 돼야 될까요?
네, 결국 이 히스토그램에 있는 모든 프리퀀시를 더한 값이 될 테니까 결국 전체 사용한 그 단어의 개수가 되겠죠. 그게 아마 16만 얼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자, all words의 length를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단어의 개수가 될 텐데 그 단어의 개수는 cumulative frequency의 그 length하고도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번 이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 cumulative frequency를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1과 n 사이 값을 하나를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이 k 값이 이 cumulative frequency 입장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그 인덱스를 받아오고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단어를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프리퀀시에 비례하는 확률로 추출을 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사용을 한 것이 바이섹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all words라는 것도 기껏해 한 7,000개 정도니까 16만 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가 돼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네. 지금 find index 할 때마다 이제 중간에 그 과정들이 나와서 약간 좀 보기 어려우니까 자, 이때는 이 녀석을 출력을 하지 않고 다시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은 이 n 값이 여기 출력이 됐는데 그것이 16만 개 정도 나왔고요. 서로 다른 단어는 7,000개 정도고 그 다음에 cumulative sum의 length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0개의 단어를 선택을 했더니 이와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도수에 비례해서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같이 살펴봤고요. 지금 마코프 어널리시스 있는 부분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